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윤창중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 박근혜 씨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과 나라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일로 어떠한 사유와 진술에 관계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미국 검찰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윤창중이를 엄하게 단죄했다가는 거꾸로 미국이 외국에 나갔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지른 수행원을 처벌할 경우 나중에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인데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콜롬비아 순방 때 대통령을 경호하는 시크릿 서비스, 원래 미국의 경호원들은, 대통령 경호원은 재무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서비스 SS라고 하는데요. 보통 비밀 경호국으로 번역이 되죠.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들통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중이를 엄하게 처벌하면은 자기들도 거꾸로 외국 나가서 엄하게 처벌당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 검찰이 그냥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창중 미국에 있는 아주 센 로펌을 섭외해서 그들에게 변호를 맡겨가지고 아주 로비를 세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꽉선을 보면요, 윤창중 사건 일벌백계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국가기관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묻게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권력자들을 가급적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역력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교민들 데모하니까 영사관, 대사관,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들 사찰했다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주둥아리로 얘기했습니다. 입으로는, 주둥아리로는 뭘 얘기를 못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항상 이랬습니다.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지킨 게.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악의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해놓고 그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유가족들을 미행하고 사찰하고, 그게 박근혜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하도 몰리니까 안대희로 바꾼다고 그러는데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안대희가 검사 시절에 김기춘이가 검찰총장 했어요. 왜 다 쫓아내고 김기춘이만 내비두겠습니까? 안대희 말 안 들을까 봐서 그러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대희가 제 소리 내겠습니까? 안 잘리면 다행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 사고방식 다 고쳐야 됩니다. 정몽준이 등록금 비싼 게 무슨 유세라고 등록금 싸면 대학 질이 낮은 것처럼 그딴 발언을 하지 않나. 그 아들내미가 미개하다고 한 것은 애가 무식해서 그렇다고 치지만은 그 엄마라는 자가 우리 애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말하는 시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최근에는 보수 기독교 목사들이라의 모임인 한기총의 한 목사란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집 애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되지. 뭐 한다고 제주도로 배 타고 간다고 해서 이런 사단이 난지 모르겠다. 이따위 망발을 합니다. 그 목사, 이름은 내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도 교회 가면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신도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닐 겁니다.
그 신도들 정신 차리세요. 가난한 집 애들이 무슨 돈도 없는 애들이 그냥 경기 불국사 나가지 뭐 배 타고 제주도 간다고 해가지고 그딴 사고를 내가지고 박근혜를 괴롭히나 이따위 발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고성덕이도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온다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간 고성덕입니다. 그 고성덕이 그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정교조는 꼭 때려잡겠다는 그따위 망발을 했답니다.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새누리당. 교육감은 당은 없습니다만은 누구 첫 보면은 고성덕, 문용린, 새누리 서는 인간들 맞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는 단 한 표도 주지 않겠다는 우리의 각오, 그리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각오 다시 다지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겨우 투표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사람들의 염장을 지르다가는 그야말로 아스팔트에서 짱돌을 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또다시 국가 시스템에 의한 국민들에 대한 살인 벌어집니다. 예, 지금 제1호 때 건설하고 있는데 100몇 층을 올리니까 특파기를 깊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석촌호수 물이 빠진답니다. 물이 빠진다는 건 뭘 뜻합니까? 집안이 침하된다는 얘기예요. 집안이 가라앉으면은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빌딩들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롯데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한강물을 퍼다가 석촌호수에 부어 넣었답니다. 물은 빠지고 집안은 침하되고 있는데 한강물 부어가지고 석촌호수 수위만 유지하면은 무너질 건물이 안 무너집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한용 기자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들어봅시다.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2일 시작됐다. 운동원과 확성기를 동원한 시끌벅적한 유세는 보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 그래도 선거는 중요하다. 4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아야 한다. 정치적 의미도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반을 끌어갈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기자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자가 되면요. 기계적 균형을 해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반을 끌어갈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뭐 이딴 식으로 씁니다. 예. 무슨 얼어 죽을 임기 중반을 끌어갈 정치적 동력을 확보합니까? 엄정하게 심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국정을 전행하고 자기의 수첩 범위 바깥에서
국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따위 정치의 심판을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유세 실정과는 대조적으로 주말 서울 청계광장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가 지난 3일, 10일, 17일에 열렸습니다. 참석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7일 저녁 청계광장 연단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큰 글씨가 걸렸습니다. 엄마들이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유모차에 쌍둥이를 앉혀놓고 밀고 다니는 아빠도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든 손팻말은 돈보다 생명이다. 아이들을 돌려달라. 박근혜는 책임져라였습니다. 단상의 합창단은 그 위의 꿈을 불렀습니다. 단원고 이범희 학생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불순과 순수로 구분된 사회. 지금 필요한 건 균형과 행동.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비하면 비난과 책임은 가벼워 보인다.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촛불을 든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울었다. 거위의 꿈 노랫말이 그렇게 슬픈 줄 정말 몰랐다. 집회를 주최한 연석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한 1000만 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5월 24일에는 1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자고 제안했다. 건너편 동아면세점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악용 세력 규탄 국민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손팻말 한쪽은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반대쪽에는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악용 세력 강력 규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연사는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저 길 건너 쓰레기들을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유병헌을 보호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은 북한으로 꺼져라고도 했습니다. 군복 입은 노인들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불순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순수 유가족 운운했던 발언과 논리적으로 연결됐습니다. 친여 신문들이, 친박 신문들이, 박근혜 홍위병들이 세월호 가족의 슬픔, 정치 선동에 써먹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사설이나 유병헌 패밀리 비호 세력 누군가라는 칼럼을 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순수와 불순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순수한 사람과 불순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구분법은 지배자의 시각입니다. 지배자에게 대들면 불순이고 순종하면 순수입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의 낙인에 찍혀서 목숨을 잃거나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와 불순의 구분이 아닙니다. 균형과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균형은 세월호 참사에서 각 주체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크기가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박근혜나 그의 하수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앞으로 져야 될 책임은 가볍습니다. 행동. 그 행동은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첫째, 알아야 한다.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뭉뚱그리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다 마찬가지라는 양비론과 정치 혐오에 홀려서도 안 된다. 둘째, 분노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권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셋째, 행동해야 한다. 알고 분노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분노를 사귀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 오는 24일 청계광장에 나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 촉구 서명을 해야 한다. 행진해야 한다. 그리고 6월 4일 투표해야 한다. 6월 4일이 어려우면 5월 30일과 31일 사전투표가 있다. 어느 후보와 어느 정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정치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지 선택해야 한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 세력을 돕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합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화삭이면은 오래 못 삽니다. 그러나 알고 분노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5월 24일 대행진에 다들 나오십시오. 촛불을 드십시오. 그리고 6월 4일 투표를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세력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을 때 보수 성향의 한 신문사 논객은 이제 다들 제자리에 앉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다들 제자리에 앉았다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겁니다. 그 논객 2008년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됐습니다. 제자리에 가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인간들 전부 다 박근혜 홍위병들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때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6월 4일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을 심판하고 이 정권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대장정에 올라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4.16 이전과 이후로 이미 시대는 구분 지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정치적 리더십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밑바닥을 보였습니다. 물론 박근혜와 더불어서 밑바닥 보인 인간 두 사람 더 있죠. 김한길과 안철수입니다. 그런데 김한길과 안철수야 묻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박근혜 임기는 아직도 3년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걱정입니다. 소설가 김훈이 2011년 흑산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18세기에서 19세기 조선이 배경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 소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개국 이래로 국본이라는 건 왕입니다. 국본이 이토록 망가진 적이 없었는데 첫째는 굶주려서 유리글씨가는 백성들의 참상이고 둘째는 무민하는 혹세 무민하는 그 무민하는 요원의 창궐이었다. 요원의 뿌리는 굶주림이었고 그 두 가지는 실상 한 가지였다. 대왕 대비는 자신의 말의 간절함으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고 백성을 먹일 수 있다고 있는 모양이었다. 신료들은 그렇게 느꼈다. 대비의 말은 곡진하고 다급했다. 대비는 자신의 그 다급한 말과 간절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듯 했다. 소설가 김훈이 쓴 흑산에 나오는 그 대비의 심정, 어쩌면 박근혜의 지금 심정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암담한 겁니다. 예, 이 암담함을 깨치기 위해서는 이 정권에게 충격을 줘야 됩니다. 투표를 하고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 정권, 이 새누리당에게 단 한 표도 주지 않는 단호함, 그리고 표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장에 가는 그 단호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노란 리본 배지는 오늘 사도 요한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사도 요한님은 아마 내일 수업 모임에 나오실 모양인데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안대희 총리, 예, 어쩌면은 안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을 유임시킴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왜냐하면 안대희가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제대한 지가 무려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군대 시절에 제가 일병 때 병장으로 모셨던 사람을 만나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전 군대를 조금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고참 만나면은 야, 자 이렇게 못합니다. 옛날 검사 시절 안대희가 당시 검찰총장으로 모셨던 김기춘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향신문이 사설로 안대희 총리 의미를 퇴색시킨 김기춘 실장 유임을 썼습니다. 들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인적쇄신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하지만 국정 난맥의 성징적 인물로 거론되어 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임시켜 인적 쇄신의 의미를 반감시켰다. 박근혜가 후임 총리에 안대희를 낙점한 것은 강도 높은 공직사의 계획과 부정부패 척결의 국정 운영의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대희 총리 지명자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국민검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추락한 정부의 신뢰와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안대희가 갖고 있는 강직함과 소신, 청렴의 덕목이 필요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국가안전처와 정부의 인사조직을 담당할 행정핵신처도 총리실 소속이 됩니다.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아 책임 총리제 공약을 마련한 안대희를 발탁한 겁니다. 유명무실해진 책임 총리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죠. 여하튼 더 읽어봅시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만을 본다면 안지명자가 적임자일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비극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과 소통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다. 안지명자는 정홍원 총리와 마찬가지로 법조인, 영남, 대선 캠프 출신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그대로인 셈이다. 영남 대통령, 영남 총리의 구조가 반복되고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검사, 경남 출신인 조합은 탕평과 화합의 인사에 걸맞지 않다. 포용과 협치는 배제된 검찰 통치가 득세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평가할 대목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원장의 문책 요구를 외면해온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맞은 국정위기를 인적 쇄신을 통해 돌파하려는 판단이 작용했을 테입니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킴으로써 인적 쇄신은 결정적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기촌대원군으로 불리우는 김 실장은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남아있는 한 일방통행의 국정운영,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 칠남식 통치기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경향신문이 사설을 썼는데요. 경향신문 사설은 항상 약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향신문을 사설 좀 제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맨날 한 개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균형 차원에서 하나 선택하긴 했는데 역시 불만족스러워요. 무슨 물에 물 탄 듯 중앙일보 사설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에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들 중에서 아직도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90%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합에 좀 가입해 주이소. 예. 하도 얘기해서 오늘은 KUKMIN.TV 이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의 그림자 피오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까지 완료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우리 같은 동네네요. 또복 아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경향신문 사설은 좀 힘이 없었는데 한겨레신문의 칼럼
더 커진 김기춘의 힘. 임석규 논설위원이 글을 어떤지 한번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안대희는 청렴하고 강직하며 깐깐한 사람이란 대중적 이미지를 지녔다. 박 대통령은 안대희 발탁카드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요동치는 선거 민심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눈에 띄는 부분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력 기반이 더욱 굳건해진 대목이다. 안대희 후보자는 김 실장에 비하면 나는 발바닥이다. 우리 IQ가 130에서 140 수준이라면 그분은 170대라고 김 실장을 칭송한 적이 있다. 그는 김기춘 실장의 아득한 검찰 후배이며 서울대 법대 동문회다 같은 경남 출신이다. 여러 이력에 비춰 그가 총리로 임명된 뒤에 김기춘 실장을 대하며 총리에 걸맞은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겁니다. 물론 안대희도 기회주의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기회주의자는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강직한, 그리고 또 총리로 사실 안대희가 잘만 하면요, 이해창이처럼 사실 지금 뭐 시원찮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라는 게 겨우 정몽준이 나와가지고 20% 지지를 얻고 있는 게 고작인 이런 판인데, 안대희가 여기서 진짜 박근혜한테 대들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기로 한다면은 임기 후반 박근혜 말년에 또다시 발탁되면은 대선 후보로 발탁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임기 초반에 안대희가 김기춘이 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더구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육사 출신들이 밀려남에 따라 권력의 무게중심은 김기춘 라인으로 급속히 쏠리게 됐다. 김기춘 실장을 정점으로 하는 율사 출신과 남재준, 김장수, 김관진 등 육사 출신 사이에 미묘한 알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김기춘 실장이 정규 멤버로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즉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김기춘 실장 쪽이 육사 라인을 견제한 결과란 해석이 많았다. 참, 지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난리 브루스를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번 인사 결과 남재준, 김장수 이런 육사 라인이 싸그리 사라지면서 오히려 육사 라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쇠를 키워줬던 김기춘, 이 라인이 힘이 더 강해질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온갖 행위들 그 뒷면에는 남재준과 김기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재준이 사라졌으니까 김기춘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대희가 IQ 170이라고 했던 그 김기춘이, 우리가 남이가 했던 그 김기춘이 대통령 주변에 측근임을 내세워 위세를 떨쳐온 청와대의 황간 권력 또한 건재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황간들. 세월호 사고 이후 휘몰아친 거센 인사 쇄신 파고를 무사히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 황간 권력 이정현 홍보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우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얘들이 바로 내시 황간들입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또 다른 중핵으로 꼽힙니다. 김기춘 라인과 암투를 벌인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이 그룹 또한 세월호 책임론에서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말이 협조 요청이지 그건 보도 지침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모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참모진 몫이다. 제대로 된 청와대 참모진이라면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기초적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무딘 상황인식이 구조의 늑장과 수습의 부실로 이어졌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개편하지 않고서 세월호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네. 안대희 총리 발탁, 김기춘 유임, 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청와대 참모진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좌우할 것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청와대 참모들, 그 중핵이 김기춘 아닙니까? 비서실장.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 중에서 중핵은 이정현이 아닙니까? 수석 비서관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
이른바 황간 3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건 다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여전히 좌우할 것이라는 그 신호랄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장수 실장이 경질된 것을 제외하고 청와대 잠원은 여전히 강성합니다. 기춘대원군의 힘이 더욱 커졌고 황간 권력들의 위상도 여전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이 깔아놓은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기관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일이 깔리지 않은 곳에서 기관차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나면은 김기춘이나 그 황간 권력의 흐수합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도 김기춘 라인과 황간 권력이 깔아놓은 국정운영의 레일 위에서 변함없이 달릴 겁니다. 내각 위에 군림해온 청와대 참모진의 위력은 여전할 것이고 장관 위에 비서관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뜻을 쉽게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숱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계속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아무리 못해도 대패하지는 않습니다. 대패하지는 않는다 손 치더라도 패배를 한다.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기 꼴린 대로 할 겁니다. 결국은 국민이 심판해야 될 날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후와 못자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보도 협조 요청이라는 말로 사실상 보도 통제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길환양, 길비서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따위 언론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언론, 국민TV를 후원하고 육성하고 조합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